결혼식장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오르간 연주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이유하는 아버지의 팔에 의지해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나갔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일 뿐이었다. 시선 끝에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 사진으로만 봤던 남자.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사진보다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그에게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기쁨도, 기대도, 심지어는 의례적인 미소조차도 아버지의 손이 강태준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 이유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단단했다.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것은 지배욕과 소유욕뿐인 듯 했다. 주례사가 무어라 길게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이유하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라는 구절만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다. 이것이 현실인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면부지의 남자, 그것도 세상이 다 아는 장애를 가진 남자와 평생을 약속해야 하는 이 순간이 신부 이유하 양은 신랑 강태준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이유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반지를 교환하고 짧은 입맞춤이 이어졌다. 그의 입술은 그의 손만큼이나 차가웠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감정 없이 진행되었다. 하객들의 박수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아내, KH그룹의 안주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했다.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은 지루하고 숨막혔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유하는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강태준은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간혹 사업상 중요한 인물들이 다가올 때만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듯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피로연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강태준의 비서인 듯한 남자가 다가와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강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는 이유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사모님, 이제 신혼집으로 이동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신혼집 그 단어가 이유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공간. 하지만 그곳이 과연 그녀에게 집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태준은 이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움직여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이유하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자신의 운명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을 아직도 실감할 수 없었다. 강태준의 저택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저택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차가 부드럽게 정문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과 웅장한 본체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건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녀들이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했고 행동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이유아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예상대로 넓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 같았다. 강태준은 다른 하인의 도움을 받아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하는 듯했다. 그는 이유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유아는 씁쓸함을 삼키며 하녀를 따라 신혼 침실로 안내받았다. 침실은 저택의 다른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역시나 차가운 느낌이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침대와 창가에 놓인 작은 소파, 그리고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전부였다. 장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극도로 절제되고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남편이라는 사람과 함께 밤을 보내야 할 곳이란 말인가. 하녀는 이유아의 짐을 내려놓고는 조용히 물러갔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이유아는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걸터 앉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결혼 생활을. 이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휠체어를 탄 채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아까 그 비서와 건장한 체격의 남자 하인이 함께였다. 이유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강태준은 방 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가 당신 방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비서에게 말하도록. 그의 말투는 명령조였고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이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불편하겠지만 당분간은 이 생활에 익숙해져야 할 거야. KH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과 품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그의 말은 비수처럼 이유하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KH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직책을 수행할 사람을 들인 것뿐이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 허락 없이는 이 방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마. 특히 밤에는. 이유아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감금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반문했다. 왜죠?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그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다. 내 집에서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해. 이유는 알 필요 없어. 그 말을 마친 그는 비서에게 눈짓했고 비서는 이유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이유하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받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보석도 지금 그녀의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돌려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때 그가 타고 있던 휠체어가 문턱에 살짝 걸리면서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기울었다. 그를 부축하고 있던 남자 하인이 재빨리 그의 몸을 바로잡았지만 아주 짧은 순간 이유하는 보았다. 그의 오른쪽 다리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그것은 마비된 사람의 다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의식적인 움직임이었다. 이유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착각이었을까? 너무 짧은 순간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그녀는 그의 다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그는 정말 하반신이 마비된 것이 맞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일까? 강태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을 나갔고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하지만 이유아의 마음은 더 이상 절망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작은 의혹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 놓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이 차가운 보석처럼. 이 결혼 생활에도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캄캄한 어둠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학생 시절 복잡한 의학 서적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려 노력했던 것처럼 그녀는 이 결혼 생활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졌다. 그것이 설령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대로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다. 이유아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온몸을 감싸자 긴장했던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강태준의 미세한 다리 움직임, 그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이 저택의 숨막히는 분위기,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강태준이 정말로 장애를 연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KH그룹의 회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위험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을 아내로 선택한 것일까? 단순한 정략 결혼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은 더욱 고요해졌다. 이유아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강태준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문득 그녀는 낮에 강태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 허락 없이는 이 방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마. 특히 밤에는, 왜 밤에는 특히 더 안 된다고 했을까? 이 저택에는 밤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일까? 호기심과 약간의 반항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이유아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살짝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컴컴했고 간간히 켜진 비상등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맨발로 복도에 발을 디뎠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숨막히는 방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이 저택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엿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았다. 수많은 방들이 있었지만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한참을 걸었을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문을 발견했다. 서재인 듯했다. 낮에 강태준이 들어갔던 곳. 이유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문틈으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의 귀를 바짝 가져다 댔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듯했다. 실수는 용납 못해. 이번 일은 특히 더 중요하니까. 관련된 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처리하도록. 흔적도 남기지 마. 처리 흔적도 남기지 마. 이유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상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의 말투에는 냉혹함과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아마르카의 보스들이나 할 법한 대화였다. 그래, 그 여자에 대한 감시는 계속하고 아직은 쓸모가 있으니 하지만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제거할 준비를 해둬야겠지. 그 여자 설마 자신을 말하는 것일까? 아직은 쓸모가 있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 이유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온몸을 엄습했다.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곳이 단순한 재벌가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하고 어두운 세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서재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유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혹시 들킨 것은 아닐까? 다행히 안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어두운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해서 돌아온 그녀는 방문을 닫고 잠금쇠를 걸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운 이유하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KH그룹의 회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은 이 위험한 남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밤은 더욱 깊어갔고 이유하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고. 설령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녀의 눈빛은 밤사이 겪었던 공포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공포 때문에 더욱 단단하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첫날 밤의 비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새하얀 아침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이유하의 얼굴을 간지렸다. 그녀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밤새 뒤척인 탓인지 온몸이 뻐근했다. 어젯밤 서재 앞에서 엿들었던 강태준의 대화는 여전히 생생한 공포로 남아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처리해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필요 없어지면 제거할 준비를 해둬라. 그 단어들은 마치 독침처럼 그녀의 살갗을 파고드는 듯했다. 이유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을 젖히자. 광활하게 펼쳐진 정원이 눈앞에 들어왔다. 밤사이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아름다운 설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이 거대한 저택은 마치 아름다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유하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어젯밤의 기억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었다.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어제 그녀를 침실로 안내했던 하녀의 목소리였다. 이유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열었다. 하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식사를 마치시고 서재에 계십니다. 강태준, 그는 벌써 하루를 시작한 모양이었다. 어젯밤 그런 살벌한 대화를 나누고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는 것일까? 이유하는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알겠어요. 곧 내려갈게요.
이유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하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이유하는 옷장으로 다가가 어제 하녀가 준비해둔 옷들 중 가장 단정하고 평범해 보이는 스웨터와 바지를 골라 입었다.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드레스는 지금 그녀의 심정과 어울리지 않았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길고 넓은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테이블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다. 휑한 식당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외롭고 쓸쓸한 일이었다. 음식은 최고급이었지만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식사를 마친 이유하는 저택을 둘러보기로 마음먹었다. 어젯밤에는 어둡고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낮에 다시 보니 저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했다. 수많은 방들과 긴 복도, 그리고 곳곳에 걸린 값비싼 예술품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하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일 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로봇 같았다. 이유하는 강태준의 서재 근처를 배회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복도를 지나쳤다. 며칠 동안 이유와의 생활은 똑같이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홀로 식사를 하고 저택 안을 배회하거나 방 안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강태준은 여전히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하루에 한두 번 마주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마치 그녀가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의 완벽한 무관심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여러 번 그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싸늘한 눈빛과 냉담한 태도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그는 마치 두꺼운 얼음 벽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벽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이따금씩 그의 휠체어를 유심히 관찰했다. 어젯밤 보았던 그의 다리 움직임이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하반신은 마치 생명이 없는 마네킹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고 모든 움직임은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그의 영위는 너무나 완벽해서 때로는 어젯밤 자신이 본 것이 정말 환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하지만 서재에서 엿들었던 대화는 분명한 현실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한 장애인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하고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느 날 오후, 이유하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하얀 눈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며 걷고 있자니 잠시나마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 듯했다. 그때 저택 한쪽 구석에 있는 별채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본체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깨끗하게 눈이 치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주 드나드는 곳인 것처럼. 호기심이 발동한 이유하는 별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창문 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엿보았다. 그곳은 마치 작은 체육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각종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거울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한 남자가 샌드백을 향해 맹렬하게 주먹을 날리고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이유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그가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그것도 전문가처럼 능숙한 자세로 샌드백을 치고 있다니.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비된 사람의 움직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유아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역시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 그는 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건강했고 심지어 뛰어난 신체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끔찍한 거짓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순간 강태준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창문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이유아가 숨어있는 곳을 향했다. 이유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몸을 숨겼다. 들킨 것일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다행히 그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창문 안쪽에서 커튼이 쳐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유아는 조심스럽게 다시 창문 쪽을 살펴보았지만 이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본체로 돌아왔다. 강태준의 비밀을 목격한 충격과 함께 어쩌면 자신이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강태준도 함께였다.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마치 낮에 별채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유아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식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다.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당신. 사실은 걸을 수 있는 거지라고.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의 비밀을 건드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태준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내일 저녁 중요한 손님들이 오기로 했어. 당신도 참석해야 하니 준비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유아는 그 말 속에 숨겨진 경고의 의미를 감지했다. 그는 그녀에게 KH그룹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쩌면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경고일지도 몰랐다. 알겠어요. 이유화는 짧게 대답했다. 그날 밤 이유화는 잠들기 전까지 강태준의 행동을 곱씹었다. 그는 왜 그런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그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저택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이유하는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의학 서적들을 뒤적이며 강태준의 상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앓고 있다는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그녀는 관련된 논문과 사례들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가 보여주는 증상들과 의학적 소견들을 비교 분석하며 그의 영희 속에 숨겨진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강태준의 비서가 외부에서 은밀하게 어떤 약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 약품들은 주로 신경계 질환이나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었지만 일부는 강력한 근육 이완제나 운동 능력 향상제와 유사한 성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그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녀는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단서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보기도 했고 하인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방어는 철저했고 저택의 보안은 삼엄했다. 그녀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대로 그의 꼭두각시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이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리라 다짐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강태준은 여전히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능하지만 불행한 장애인 회장으로, 이유에게는 차갑고 무심한 남편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이유아는 이제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인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조용하고 평범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예측 불가능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차가운 저택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는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강태준이 언급했던 중요한 손님들이 저택을 방문하는 날이 밝았다. 이유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인들을 보며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강태준은 오늘따라 더욱 예민하고 날카로워 보였다.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서재에 틀어박혀 수시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이유하는 하녀가 준비해준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목에는 시어머니, 아니 강태준의 어머니가 될 뻔했던 여자가 남긴 것이라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다. 그것은 결혼식 날 강태준이 준 선물보다 훨씬 더 고풍스럽고 값비싸 보였지만 이유하는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응접실로 내려가자 이미 몇몇 손님들이 도착해 있었다. 대부분 중년의 남성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노련한 사업가의 기운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음험한 분위기가 풍겼다. 그들은 강태준과 악수를 나누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고 간혹 이유에게 시선을 돌릴 때는 마치 값비싼 상품을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이유하는 불쾌감을 애써 감추며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어떤 건장한 남성보다도 압도적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유아는 그의 옆에 조용히 서서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미소만 짓고 있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숨이 막히고 불편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탐색전이 치열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간혹 알아들을 수 없는 은어나 암시적인 표현들이 섞여 나와 이유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강태준이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갈 무렵 갑자기 저택 전체가 암전되었다. 정전인가 누군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창문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응접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과 총기가 들려 있었다. 꼼짝마 움직이면 죽는다. 괴한 중 하나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응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테이블과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유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괴한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강태준을 찾기 시작했다. 강태준 어디 있나? 당장 나오지 못해. 이유하는 본능적으로 강태준이 앉아있던 곳을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괴한 중 하나가 이유하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이 여자가 강태준의 아내인가 그의 손에 들린 칼이 번뜩였다. 이유하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의 몸이 누군가에 의해 거칠게 옆으로 밀쳐졌다. 그리고 동시에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방금 전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괴한을 단숨에 제압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괴한의 팔을 꺾어 칼을 빼앗고 그대로 복부를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맹수와 같은 사나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유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사람이 정말 강태준이란 말인가? 하반신 마비라던 그가,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던 그가 어떻게 저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사이 다른 괴한들이 강태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들을 상대했다. 그의 손짓 하나하나, 발길질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실려 있었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혹은 그 이상의 존재처럼 보였다. 괴한들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정적이 찾아왔다. 응접실 바닥에는 괴한들이 신음하며 나뒹굴고 있었고 강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옷은 군데군데 찢어지고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저택 외부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다. 강태준은 짧게 혀를 차더니 아직 정신을 차리고 있는 괴한 하나를 발로 짓밟으며 차갑게 물었다. 누가 보냈지? 괴한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입을 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강태준의 발길질 한 번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이유하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조직의 이름이었다. 강태준은 괴한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싸늘하게 웃었다. 감히 나 흥룡에게 도전장을 내밀다니. 어리석은 놈들. 흥룡 그 이름이 강태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유하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흥룡이라는 이름은 그녀도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암흑가를 지배하는 거대 범죄 조직 밤의 그림자의 수장을 일컫는 별명이었다. 잔인하고 냉혹하며 그 누구도 정체를 알지 못한다는 전설적인 존재. 설마 강태준이 그 흥룡이란 말인가? 그 순간 강태준의 비서와 건장한 경호원들이 응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쓰러진 괴한들을 처리하고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평소의 비서나 경호원과는 다른 훨씬 더 전문적이고 살벌한 기운이 느껴졌다. 강태준은 더 이상 괴한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이유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다시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의 본 모습, 흥룡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괜찮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는 듯했다. 이유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듯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급함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응접실을 빠져나와 저택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였다. 강태준은 익숙한 듯 벽의 특정 부분을 누르자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다. 그는 이유하의 손을 잡고 망설임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또 다른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마치 최첨단 지휘 통제실처럼 보였다. 수많은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화면에는 저택 내부와 외부의 모습, 그리고 알 수 없는 암호화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가 짧게 몇 마디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엄이 넘쳤다. 더 이상 KH그룹의 회장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한 흥룡의 모습이었다. 모든 지시를 마친 그는 다시 이유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를 방 한쪽에 있는 작은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도 그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참 만에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놀랐겠지. 하지만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이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정말 흥룡이에요. 강태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KH그룹 회장이라는 건 위장일 뿐. 내 본업은 밤의 그림자를 이끄는 일이지. 그의 고백은 마치 망치처럼 이유아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왜 나를 속였어요? 왜 하필 나예요? 이유하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유는 차차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는 듯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둬. 난 당신을 해칠 생각은 없어. 오히려 당신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보호, 그의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이유아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속임수에 빠졌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가 너무나 두려웠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아주 미세한 동요가 일렁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고 그는 다시 냉정한 흥룡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남편과 아내 혹은 회장과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비밀과 위험을 공유하게 된 기묘하고 위태로운 관계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이유하의 삶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지하 통제실의 싸늘한 공기가 이유하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수많은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소음과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방금 전 겪었던 피비린내, 나는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각인시켰다.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강태준. 아니, 흥룡이라 불리는 남자는 그녀의 맞은편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부하들이 끊임없이 보고를 올리고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이유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전의 완전한 냉담함과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이제 좀 진정됐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유하는 대답 대신 그를 쏘아보았다. 진정이라니. 자신의 남편이 대한민국 암흑가를 주무르는 범죄 조직의 수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정할 수 있단 말인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그녀의 가슴 속에서 들끓었다. 당신 정말 나를 처음부터 속일 작정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결혼도, 당신의 장애도, 모든 것이 연극이었던 건가요?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이유하에 흔들리는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 처음부터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인정했다. 내 신분을 위장하고 외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선 강태준이라는 인물에게 평범하고 깨끗한 배경의 아내가 필요했지. 그리고 당신. 이유하가 그 조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의 대답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이유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그의 거대한 연극을 위한 소품, 그의 신분 위장을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평범한 의대생이었던 그녀의 삶은 그의 필요에 의해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다. 왜 하필 나였죠? 세상에 여자는 많잖아요. 이유하는 절박하게 물었다. 당신 집안이 몰락 직전이었으니까. 절박한 사람들은 거래하기 쉽지. 그리고 당신은 똑똑하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워 보였다. 내 비밀을 감당하기에 혹은 알아채지 못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사업보고서를 읽듯 담담하게 설명할 뿐이었다. 이유하는 그의 냉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가 보여준 약간의 빈틈. 예를 들어 별채에서의 운동 모습이나 서재에서의 통화 내용 같은 것들은 어쩌면 그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를 시험하고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그럼 우리 가족은요? 당신이 우리 회사를 도와준 것도 전부 계획의 일부였나요? 물론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강태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 가족은 내 덕분에 파산을 면했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아내가 되었다. 공평한 거래 아닌가? 공평한 거래라니. 이유하는 헛웃음이 나왔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약탈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놓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이제 당신의 정체를 알았으니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처리될 건가요? 당신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어젯밤 엿들었던 그의 대화가 떠올라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강태준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유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이유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어젯밤 내 서재 앞에서 뭘 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이유하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와 시선을 마주쳤다. 당신이 누군가를 처리하라고,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필요 없어지면 제거할 준비를 하라고. 강태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니까. 그는 경고하듯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당신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내 심기를 건드린다면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어.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이유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는 듯했다.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그의 소나귀에 갇혀 있었다. 강태준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내 아내 역할을 계속해야 할 거야. 외부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 지시 없이는 함부로 행동하지 마.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안전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위선적으로 들렸다. 그 자신이 가장 위험한 존재이면서 당신은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유하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가 왜 이런 위험하고 어두운 삶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삶에 만족하는지. 강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냉소적이고 허무한 미소였다. 벗어난다라.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어쩌면 이게 내 천성일지도 모르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듯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깊은 고독과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고 다시 냉철한 흥룡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이유하는 지하 통제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려는 듯했다. 그녀에게는 작은 방 하나가 주어졌지만 그곳은 창문도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모니터를 통해 바깥 세상을 엿보거나 강태준과 그의 부하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녀는 점차 밤의 그림자라는 조직의 실체와 강태준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리고 강태준은 그 거대한 제국의 정점에 서 있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의 명령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되었고 그의 결정은 국가의 정책마저 뒤흔들 수 있었다. 이유하는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경외감을 느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저런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는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통제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고 부하들은 긴장된 모습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유하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스, 경쟁 조직인 베코파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모님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한 부하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베코파, 강태준의 밤의 그림자와 오랫동안 대립해온 경쟁 조직이었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아무께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 여자에게 손을 대려고 해 본보기를 보여줘야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유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백호파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그리고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즉시 제거하라고. 이유아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다른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사실이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으로 몰아넣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날 밤 이유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고민했다. 이대로 강태준의 곁에 머무른다면 언제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벗어난다고 해도 백호파와 같은 조직들이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 어쩌면 강태준의 곁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이유아의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워 보였다. 무서운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무서웠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는 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흥룡으로서의 선언이자 맹세였다. 이유아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놓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비록 잔인하고 냉혹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지만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진심으로 보호해 주려는 것일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일단 그의 보호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그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은 한동안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가 나간 후에도 이유아는 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보호는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안도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이 위험한 남자 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지하 통제실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숨 막혔지만 이유하는 점차 그곳의 기묘한 질서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부하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칭하며 극도로 조심스럽게 대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경계심과 은밀한 감시는 그녀를 늘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잘 관리되는 새장 속의 새와 같았다. 안전은 보장되었지만 자유는 없었다. 이유하는 강태준과 그의 부하들이 밤의 그림자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들은 단순한 폭력배 집단이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된 정보팀, 해커팀,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대한 기업과도 같았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암투와 배신, 그리고 비비린내 나는 숙청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조직 내부의 미묘한 권력 다툼과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강태준의 오른팔로 불리는 독사 최철민 실장과 또 다른 핵심 간부인 귀신 박기태 부장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듯했다. 그들은 강태준 앞에서는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지만 서로를 견제하고 의심하는 눈빛을 종종 교환하곤 했다. 그러던 중 통제실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험악해졌다. 배고파 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다. 그들은 이유하를 납치하여 강태준을 협박하고 밤의 그림자 조직에 치명타를 입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계획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내부 정보에 정통하다는 점이었다.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강태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즉시 내부 감찰을 지시하고 이유회에 대한 경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통제실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하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유하는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태준에게는 약점이자 적들에게는 가장 좋은 공격 목표가 된 것이다. 그녀는 무력감과 함께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강태준이 위험에 처하거나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의대생 시절 익혔던 분석적 사고와 관찰력을 총동원하여 주변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배신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백호파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접근하려 할까? 그녀는 강태준의 부하들이 주고받는 대화, 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심지어는 통제실 내의 물품 배치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하는 의무실에서 우연히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특정 진통제와 마취제의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응급 상황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특수한 용도의 약물들이었다. 그녀는 해당 약품들의 사용 기록을 몰래 확인했지만 최근 며칠간 공식적인 사용 내역은 전혀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이 약물들을 몰래 빼돌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불보듯 뻔했다. 자신을 납치하거나 무력화시키는데 사용하려는 것이리라.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쓸데없는 의심을 한다고 질책하거나 더 심한 감시를 받게 될지도 몰랐다. 고민 끝에 그녀는 직접적인 방식 대신 간접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평소 강태준이 즐겨 마시는 특정 브랜드의 허브티에 주목했다. 그 허브티는 신경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 유난히 그 소비량이 늘어난 듯했다. 그리고 그 허브티를 관리하고 강태준에게 직접 가져다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귀신 박기태 부장이었다. 이유하는 박기태 부장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냉정해 보였지만 아주 미세하게 평소보다 더 자주 강태준의 서재를 드나들었고 가끔씩 의무실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결정적으로 그녀는 박기태 부장이 몰래 의무실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약병을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제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내부의 배신자는 박기태 부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는 강태준의 신임을 얻고 있는 핵심 간부였기에 만약 그가 정말 배신자라면 조직에 미치는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었다. 이유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이 발견한 단서들을 어떻게 강태준에게 전달할지 고민했다. 직접 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박기태 부장이 강태준에게 허브티를 가져다주는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작은 메모지에 허브티, 약물, 박 부장이라는 세 단어만을 적었다. 그리고 박기태 부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허브티잔 밑에 그 메모지를 몰래 숨겨두었다. 강태준이 과연 이 작은 단서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얼마 후 강태준은 평소처럼 박기태 부장이 가져다 준 허브티를 마시려다 잔 밑에 숨겨진 메모지를 발견했다. 그의 표정에는 순간 의아함이 스쳤지만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메모지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박기태 부장에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대했지만 그날 이후 박 부장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감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강태준은 박기태 부장이 백호파와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유하의 작은 메모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즉시 박기태 부장을 자신의 서재로 호출했다. 서재 안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얼마 후 박기태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끌려 나왔고 다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밤의 그림자 조직에서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태준은 이유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빛에 어려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유하는 담담하게 자신이 의무실에서 발견했던 약물들과 박기태 부장의 수상한 행동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고 빈틈이 없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이토록 예리한 관찰력과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있을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의대생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강인함과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 당신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어. 잠시 후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감사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위험한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마. 당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이유에게도 전달되었다. 이유하는 그의 말에 조금 놀랐다. 그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도 자신을 단순한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 이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일까. 이제 백호파 놈들에게 방역할 차례야. 강태준은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냉혹한 흥룡의 그곳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은 당신을 미끼로 사용하려 했으니 우리도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해야겠지. 그는 벽에 걸린 거대한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다. 백호파 놈들을 유인하여 일망타진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이유하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미끼 역할을 수행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철저한 보호와 지원 속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었다. 이유하는 그의 계획을 들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과 함께 왠지 모를 흥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비록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당신은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명심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지시를 따라야 하고 절대 혼자서 행동해서는 안 돼. 그의 말에는 그녀에 대한 믿음과 함께 여전히 깊은 불신과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위태로운 줄타기와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적들을 물리치고 살아남는 것이었다. 이유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이 위험한 게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비록 그 길이 피와 눈물로 얼룩질지라도 그와 함께 이 기묘하고도 위험한 불가능해 보이는 동맹 속에서 작전 개시일 지하 통제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강태준은 거대한 작전 상황판 앞에서 부하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과 냉철함은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유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오늘 이 거대한 계획에 가장 중요한 미끼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계획에 따라 이유아는 평소처럼 위장된 차량을 타고 시내의 한 백화점으로 향했다. 물론 차량 내부와 주변에는 강태준의 정예 요원들이 철통 같은 경호를 펼치고 있었다. 백화점은 사람들로 붐볐고 그 소란스러움이 오히려 이유아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지시한 대로 명품 매장 몇 군데를 둘러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감시의 시선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압박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가 잠시 한적한 카페테리아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을 때 마침내 배고파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태도로 말을 걸었다. 이유아 씨 되십니까? 저희 보스께서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이유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누구시죠? 저는 당신들 보스를 모르는데요.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주변에 잠복해 있던 강태준의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순식간에 카페테리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지만 격렬한 몸싸움과 날카로운 금속음이 뒤섞여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유아는 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급히 현장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배고파 놈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았고 끈질겼다. 그들은 마치 죽음을 각오한 듯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요원들은 그들을 막아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혼란 속에서 이유아는 그만 요원들과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노렸다는 듯 새로운 괴한들이 나타나 그녀를 에워쌌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섬뜩한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꼼짝마. 이유아, 내년 목숨은
이제 우리 것이다. 괴한 중 하나가 외쳤다. 이유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감했다. 요원들은 다른 괴한들과 싸우느라 그녀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의대생 시절 배웠던 호신술과 응급처치 지식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애썼다. 괴한들이 달려드는 순간 이유하는 몸을 날려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휘둘러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괴한들은 끈질기게 그녀를 추격했고 막다른 복도에서 결국 그녀를 따라잡았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다. 괴한애닝 한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유하는 등 뒤에 차가운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여자에게서 손 떼지 못해. 강태준이었다. 그가 어떻게 알고 이곳까지 온 것일까? 그는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찬 눈빛으로 괴한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모습은 더 이상 KH그룹의 회장도 장애를 연기하던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완벽한 흑룡이었다. 강태준은 망설임 없이 방가쇠를 당겼다. 탕탕탕 정확하고 치명적인 총알이 괴한들의 급소를 파고들었고 그들은 비명소리와 함께 차례로 쓰러져 나갔다. 마지막 남은 괴한이 이유하를 인질로 삼으려 달려들었지만 강태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미간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되는 강태준과 이유하. 단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강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유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피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직 이유하만을 향해 있었다. 괜찮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유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등장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의 무정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스페코파 봉어지에 대한 공격이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만 적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셉니다. 지원 병력이 시급합니다.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지금 이유하의 곁을 떠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조직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었다. 자신의 여자와 자신의 조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잔인한 순간이었다. 이유하는 그의 갈등을 눈치챘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나는 괜찮아요. 어서 가보세요. 당신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뇌와 갈등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곧 결심을 굳힌 듯 무정의를 집어들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모든 병력을 철수시켜라. 지금 당장. 하지만 보스 거의 다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내 명령이 안 들리나 당장 철수해. 한 놈도 빠짐없이.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명령에 더 이상 토를 다는 부하는 없었다. 그는 무정의를 내려놓고 다시 이유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후회나 미련도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조직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오직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유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했다. 가자. 여긴 위험해. 그는 짧게 말하고는 그녀를 데리고 비상구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을 때 이유아는 강태준에게 물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당신 조직에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잖아요.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옆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조직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에게 있어 그녀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던 것이다. 이유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감동이었고 동시에 혼란스러움이었다. 이 잔인하고 냉혹한 남자가 자신을 위해 이토록 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 그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 그녀는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없었지만 여기저기 긁히고 멍든 곳이 많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손길이 주는 낯선 따뜻함 때문이었다. 치료를 마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과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심을 확인했던 것이다. 고마워요. 이유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야말로 고맙다. 당신 덕분에 내가 아직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이유아는 어렴풋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그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물론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베코파의 위협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밤의 그림자 조직 내부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위태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어난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관계나 필요에 의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위험할지라도 그들은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사랑의 불씨는 이제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태준이 이유아를 구하기 위해 베코파 봉어지 공격을 중단시키고 병력을 철수시킨 결정은 밤의 그림자 조직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목숨을 걸고 싸우던 조직원들은 허탈감과 함께 보스에 대한 미묘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흥룡답지 않은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라는 수군거림도 들려왔다. 특히 일전에 숙청된 박기태 부장의 잔당들이나 평소 강태준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세력들은 이 기회를 틈타 조직 내 분열을 조장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강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이유하를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한 뒤 즉시 조직 내부 정비에 착수했다. 그의 방식은 여전히 냉혹하고 단호했다. 불만을 표출하거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숙청되었고 조직의 기강은 다시 한번 그의 절대적인 카리스마 아래 바로 세워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유하라는 존재가 그의 삶에 가져온 미묘한 균열이자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내부 정리를 마친 강태준은 백호파에 대한 마지막 방역을 준비했다. 지난번 전투에서 그들의 전력과 전략은 상당 부분 노출되었고 박기태에게서 압수한 정보들은 백호파의 내부 사정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는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백호파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유하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비록 직접 전투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의학 지식을 활용하여 부상자들을 위한 응급처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태준이 가져다주는 정보들을 분석하여 작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과 분석력은 때때로 노련한 정보 분석가들조차 놓치는 부분을 짚어내어 강태준을 놀라게 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그녀의 개입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그녀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와 작전에 대해 의논했고 때로는 그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를 넘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밤, 강태준은 직접 정예 요원들을 이끌고 백호파의 마지막 은신처를 급습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었다. 첨단 기술과 고도의 심리전, 그리고 치밀한 정보전이 총동원된 입체적인 작전이었다. 강태준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을 지휘하듯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백호파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유하는 지하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을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치열한 전투 장면과 함께 강태준의 냉철한 지시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위험하고 잔혹한 세계에 몸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지만 동시에 그의 압도적인 능력과 카리스마에 매료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몇 시간의 격전 끝에 백호파는 완전히 괴멸되었다. 그들의 두목을 포함한 핵심 간부들은 모두 사살되거나 생포되었고 조직은 와해 직전에 이르렀다. 밤의 그림자는 다시 한번 암흑가의 절대 강자임을 증명했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다. 강태준의 부하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강태준이 오랫동안 신뢰했던 부관 중 하나인 김철수 팀장이 적의 마지막 발악적인 공격에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그는 강태준의 품에 안겨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보스, 부디 행복하십시오. 강태준은 차갑게 식어가는 부하의 시신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일렁이고 있었다. 권력의 정상에 선다는 것은 이처럼 수많은 희생과 피해를 동반하는 일이었다. 그는 또다시 그 잔인한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작전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심신이 완전히 지쳐 보였다. 그의 옷에는 여전히 부하의 피가 묻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말 못할 고뇌가 어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홀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유아는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도 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잔에 술을 채워주고 그의 옆에 가만히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서재 안에는 얼음이 녹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침내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잠겨 있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궁금했었나. 이유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원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비리 경찰과 결탁한 악덕 기업의 횡포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고 했다. 그의 부모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고 어린 그는 복수심과 생존 본능만으로 밑바닥 세계를 전전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배신과 폭력, 그리고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들을 목격했다.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깨달았지. 정이 그런 건 힘 있는 자들의 변명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않고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갖겠다고. 그는 밤의 그림자를 만들고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암투 끝에 마침내 암흑가의 정점에 올라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그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순수했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냉혹하고 잔인한 흑룡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KH그룹 회장이라는 신분은 내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내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울타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리고 당신과의 결혼 역시 처음에는 그저 내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야. 그는 이유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당신은 내가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지. 따뜻함, 그리고 인간적인 연민 같은 것들. 이유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과거는 너무나 아프고 슬펐지만 동시에 그가 왜 그토록 냉혹하고 강인해져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거칠고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여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차가운 손을 감싸자 그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의 몸에 남은 작은 상처들을 치료해 주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위로했다. 그녀의 위로는 어떤 값비싼 약보다도 그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듯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강태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옷깃을 적셨다. 그것은 흑룡으로서 흘릴 수 없었던 한 인간으로서의 슬픔과 회한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영혼의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위로하며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단단한 사랑이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기적과도 같은 사랑이었다. 권력의 정상에서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고독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이유하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둠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이었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놓여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코파가 괴멸되고 내부의 배신자들이 모두 숙청된 후 밤의 그림자 조직은 다시 한번 강태준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들어왔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유하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의 세계에 끌려온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삶에, 그리고 밤의 그림자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은 여전히 흑룡으로서 조직을 이끌었지만 그의 방식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그는 무자비한 폭력과 불법적인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합법적인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물론 여전히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위험이 뒤따랐지만 그는 최소한의 선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의 부하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에 당황하고 반발하기도 했지만 그의 확고한 의지와 이유하에 보이지 않는 설득 속에서 점차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갔다. 이유하는 더 이상 지하 통제실의 답답한 방에 갇혀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공식적인 아내로서 KH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외부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활용하여 의료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치거나 익명으로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KH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동시에 밤의 그림자가 벌어들인 검은 돈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환원하는 통로가 되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모든 활동을 묵묵히 지원했다. 그는 그녀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고 그에게 인간적인 감정과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포식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한 남자였다. 어느 늦은 밤, 저택의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강태준과 이유하는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부드러운 밤바람이 그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이런 평화로운 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유하가 먼저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잔한 행복감이 묻어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으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하야, 이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니 당신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어. 이유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선택이라니요. 당신은 나와 결혼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위험한 일들을 겪었어. 처음에는 내 필요에 의해 당신을 내 곁에 두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벗어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나는 당신을 보내줄 거야.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강태준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녀가 자신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비록 그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이유아는 그의 말에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 말을 꺼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진심이 가슴 깊이 전달되어 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강제로 시작된 결혼, 숨막히는 저택에서의 생활, 남편의 충격적인 정체, 그리고 수많은 위협과 죽음의 고비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 그의 냉혹한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슬픔,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서툴지만 진실된 사랑.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나는 떠나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흥룡이든 KH그룹 회장이든 아니면 그저 평범한 강태준이든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강태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세계는 너무 위험해. 당신이 감당하기에는 알아요. 이유아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의 세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두운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물론 당신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당신의 빛이 되어줄게요.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손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정말로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질 때 내가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게요. 그녀의 말은 강태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고마워, 유아야.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었고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년 후 KH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고 동시에 밤의 그림자 조직은 점차 그 규모를 축소하며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암흑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의 힘은 더 이상 파괴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둠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 힘을 사용했다. 이유아는 의사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강태준의 곁에서 그를 돕고 지지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의 양심을 일깨우는 존재였다. 그들 사이에는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다. 아이는 강태준의 냉철함과 이유하의 따뜻함을 동시에 닮아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태준과 이유하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문득 강태준이 이유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이유아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함께였으니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게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때때로 그들을 위협했고
미래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한, 그 어떤 어둠도 그들의 사랑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제된 결혼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운명적인 이끌림과 수많은 시련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다. 재벌 총수와 암흑가 제왕이라는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진 남자와 평범하지만 강인했던 한 여자.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동화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의 힘은 때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워낸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 보였다. 그들의 앞날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미래는 오늘처럼 따스하고 행복한 햇살로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만난 두 영혼은 서로의 빛이 되어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